집에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 하시는 분. 작년 사과 괜찮나요? 사과즙 괜찮나요? 사과즙. 아, 이렇게 디테일이 나올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개그맨이 3명이 있어가지고. 요즘 집에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부자라고 하죠, 그죠? 심할 때는 뭐 사과 한 개당 뭐 15,000원 정도 이렇게. 15,000원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즘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애플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어요. 뭐야 사과가? 근데 이렇게 사과가 왜 가격이 올랐을까요? 사과가 많이 부족한가요? 일단 수확량이 무조건 줄었거나 먹는 사람이 많아졌거나. 먹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진 않을 거니까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온 피해도 있고 탄저병. 이 탄저병이랑 이렇게 과일 일부분에 까만 점이 생겨서 이제 점점 썩어가는 건데 이제 수확할 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훨씬 더 확산되게 돼요. 비가 오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서 집중호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탄저병이 확산되고 실제로 사과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탄저병 이슈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있었는데 단감에서 창궐한 그 탄저병을 막기 위해서 어떤 농민은 그 농막에서 잠이 들다가 이제 화재로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2021년 그보다 한 해 앞서서는 대파와 양상추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막 그때 파테크라는 게 유행하기도 했는데 맞아, 기억나. 막 길러서 먹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농산물의 가격 급등이라든지 뭐 수요 공급의 불안정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시그널이죠. 위기의 징조고 가격만 오르면 사실은 다행인 거죠. 가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시절이라는 거죠.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의 생산지가 점점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죠. 원래는 대구 사과가 가장 그렇죠. 여기 유명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30년, 현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가 적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되면 급상을 하게 심한데요? 됩니다.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어머, 어떡해. 강원도 일부 지역만 남게 됩니다. 아, 너무 소름 끼친다 저거 진짜. 만약에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없어지겠죠. 없어지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그 사과가 정말 귀한 과일이 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옆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다. 지금 예를 들면 봄꽃이 굉장히 빨리 피고 개화 시기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봄꽃은 계속 빨라지나요? 언제까지 빨라질까요? 설마 겨울에 피겠어? 그지? 작년에 벚꽃이 진짜 빨리 폈었거든요. 문제는 그 빨리 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더 빨라지면 이제 이 벚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봄이면 벚꽃을 잃고 우리가 여름이면 사과를 못 먹고 수박도 없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충격적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일뿐만 아니라 기저귀,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식량, 뭐 자주 먹는 라면, 여성분들한테 필요한 생리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생필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죠? 라면은 뭘로 만들죠? 밀이죠, 그죠? 그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밀 공급원 중에 하나. 근데 다행히 뭐였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공급하는 인도가 우리가 좀 많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2022년 인도에서 섭씨 50도 기온을 찍고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었어요. 와 50도를 찍었어요? 네. 저희가 50도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영상에서 가끔 보면은 막 타이어 같은 거 녹고 도로에 있는 막 본네트에 후라이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이 공기 중에 섭씨 50도라는 것보다 네. 이 바닥에 흡수하는 열이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섭씨 50도 되면 거의 100도 육박할 거예요. 아스팔트 같은 거. 그래서 손을 댈 수 없을 거예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열을 흡수하는 물질은 여러분들 절대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 총리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기네들 밀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리죠. 어머.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 소비하는 국가들은 난리 나겠네요. 난리가 길이 나고. 막혀버리니까. 그 전해 미국도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밀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 세계적인 공급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밀에 대한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예측이 된 거죠. 면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텍사스가 이제 주요 생산지인데 텍사스주에 엄청나게 큰 가뭄이 듭니다. 예, 거기는 이제 가뭄이 들면서 면화 생산에도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 비가 안 왔구나, 거긴 또. 그리고 같은 해 세계 5위인 면화 생산국 그 파키스탄에서 엄청나게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화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 영향도 우리가 또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한자병으로 인해서 사과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사과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에 밀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라면, 짜장면, 칼국수 가격이 오르거나 내용량이 줄겠죠. 어떡하냐 이제. 나 너무 슬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마야 문명. 오, 마야문명 알죠? 그렇죠. 네. 네, 마야 문명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문명이었죠. 8세기에 인구가 1,500만 명이 넘는 굉장한 문명이었거든요. 지금 1,500만 명이면 거의 우리 서울 수도권 인구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그 문명이었는데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연기처럼 팍 사라진 거예요. 마야가 왜 사라졌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어요. 사실 막 그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들 있거든. 마야 문명 왜 사라졌을까? 그럼 보면은 외계인이 가장 유력한 설로. 맞아 그런 얘기. 나사에 계셨으니까 알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나사의 입장도 한번 들어봅시다. 예. 나사 입장은 아니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 이제 24개 국가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 이거를 분석하고 알아봤더니 마야 문명이 붕괴했던 시기랑 중앙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왔던 시기가 일치했던 거예요. 가뭄이 왔구나. 그렇죠. 물 부족. 왜냐면 마야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 옥수수, 콩, 호박 등의 그 작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는 특히 이제 옥수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마야인들에게 옥수수란 그게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본인들의 왕은 옥수수의 신이고 본인들은 세계는 옥수수 밭이다. 아 진짜. 이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 옥수수 농사가 힘들어지자 이제 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결국에는 문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 100% 기후변화 때문이야 라고는 다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분명 얘네는 큰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고 사실 인간이 살고 있는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 뭐 1차 대전, 뭐 2차 대전 우리는 엄청난 그런 전쟁을 겪었지만 문명이 사라진 적은 없어요. 맞아요. 기후변화는 결국 이 문명을 사라지게 할 정도의 강력한 그 위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와. 정말 공포스러운 얘기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기후변화 포스트 딱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였죠? 지구가 아파요. 아, 예.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 진짜 강하게 있었어. 주입식. 진짜로. 근데 문제는 지구가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최근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막 이제 활발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뉴욕 시립대학교 퀸스 칼리지라는 데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태아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엄마 뱃속에서 겪었던 그 허리케인의 그 간접적 경험이 아이의 뇌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태아 때 이 허리케인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ADHD 위험이 60배. 응? 60배? 그다음에 행동장애 위험이 20배. 어머. 여자아이는 불안장애 위험이 20배.
우울증 위험이 30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그 그렇죠. 모든 환경이 다 이게 직접적으로 닿는 거예요. 예, 그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뭐 태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얘기네. 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고 심지어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이런 극한 기온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평균 60% 이상 증가한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 저는 그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후학자들께서는 그래서 요즘 자녀를 안 가지신다고. 안돼. 미래가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예측이 돼서 저는 이제 근데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세대도 분명히 중요한데 미래 세대의 일이라고 하는 순간 어쩌면 이제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성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갖출 게 다 갖춰져 있고 네.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폭염이나 이런 폭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무 폭염이 심하다, 에어컨 틀면 되고 폭우 올 때 안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전염병은 또 다른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지난 2010년 이전에 국내에서는 한 번도 발생 안 했던 라임병이라는 게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이 발병을 했어요. 라임병이 라임병이란 거는 이제 진드기가 전파하는 질병이에요. 아,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 감염이 발생해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심하면 뭐 부정맥, 뭐 기억상실, 안면마비 이런 것까지 온다고 해요. 오, 심하네. 또 하나는 이제 말라리아.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정부의 사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다시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다시요? 예. 왜냐하면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겨울이 줄고 진드기와 모기 이런 것들 매개체, 이 질병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더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싸워야 될 적이 계속 늘어나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얘기를 바꿔서 기후변화가 여러분들의 이제 여가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 스포츠 중에 가장 빨리 사라질 게 뭘까요? 달리기? 사라지는 서핑 아니야? 서핑? 그거 아닐까요? 그 철인 3종 경기.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막 50도까지 올라가고 너무 뜨거워. 그리고 이제 수영해야 되는데 너무 더 뜨거워. 쓰나미와. 그리고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더 뜨거워.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아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양궁 사과 올려놨는데 사과가 없어. 창조적이다. 정말 창조적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비싸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힘들지만 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운동은 바로 스키죠. 스키? 네. 겨울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어.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인공눈을 뿌려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인공눈을 뿌리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추운 날씨와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만족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눈을 뿌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제 한 스키장의 사진인데요. 스키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논바다 아닌가요? 이거 뭐야? 저희 뭐 스키가 아니고 모내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거는 이제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일입니다. 뭐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원래 그 한국의 스키장하고 달리 유럽의 스키장은 대부분 자연설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유럽의 스키장에서 한국의 그 인공눈 제설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후 변화가 된다는 증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과거처럼 자연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공눈을 뿌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눈을 이게 그냥 뭐 우리의 레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은 기후변화, 이 지구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눈이 내려서 이렇게 땅에 쌓여 있는 거를 스노우팩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팩 하는 것처럼 팩.
근데 날이 추우면 눈이 내려서 이제 녹지 않고 이렇게 켜켜이 계속 쌓여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온난화가 되면서 스노우팩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따뜻하니까 내린 눈이 금방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보이는 게 이제 스키장의 케이스인데, 근데 이게 사라지면 그냥 눈이 사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온난화보다 훨씬 더 온난화가 가속화돼요. 그렇지. 열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하얀색 물질, 이 물질은 태양빛을 많이 반사합니다. 이 땅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반사하는 거죠. 근데 눈이 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 받아버리겠죠. 에너지가 그대로 다시 예. 땅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땅을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눈이 높겠죠. 또 녹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 북극에 따뜻해지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눈이 녹으니까 햇볕이 더 많이 들어오죠. 더 따뜻해지죠. 그러면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다니면 아니 근데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북극에도 그 약간 구멍난 부분을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좀 메꾸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공학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학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네, 네. 맞는 얘기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맞는 얘기. 그래서 지금 하다니까. 훌륭하셔. 기후공학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클라이밋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공학 기술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거는 우리가 화이트 루프, 하얀 지붕이에요. 하얀 지붕. 그리스 산토리니. 그러니까요, 그게 떠올랐거든요. 온통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워낙 큰 도시에서 그렇게 하얗게 실험을 해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는 파일럿이 눈이 부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 또.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하얗진 않지만 얘는 하얀색과 같은 반사를 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런 거예요. 도로를 하얗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땅을 이게 덮고 있는 눈이 사라져서 그러면 점점 땅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은 이 수자원의 주요 공급원 중에 하나거든요. 눈이 어느 정도 덮여 있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녹아서 지하수도 되고 하천수도 되고 강으로도 흘러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불이 더 세져요. 건조해지고 이게 수분이 없으니까. 강원도의 영동, 삼척 이 지역에 굉장히 큰 불이 났습니다. 그죠? 헬기로 막 물 나르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큰 불이 날 수밖에 없었느냐? 지난 한 70, 80년의 영동 지역의 기상 레코드를 보면 엄청나게 가물어 있었어요. 나무가 다 말라 있어. 그렇죠. 마른 장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팩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얘네들은 보온 역할도 합니다. 겨울에 쌓여 있으면. 눈은 땅 속에 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이 워낙 춥고 땅이 어는데 이불처럼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땅 속이 위에보다 더 따뜻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곤충, 동물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사라진다. 추운데 담요 걷어내면 어떻게 되죠? 꽝꽝 얼겠죠. 예. 그래서 바로 생물 다양성까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기후변화로 눈이 사라진다는 거는 좋아하는 스키가 사라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하나씩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